각종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정의당도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덕형 기자, 먼저 여야의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공방부터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그만두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기식 흠집 내기에 앞장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과거 2차례에 걸쳐 나홀로 출장이 있었다며 김기식 원장과 같은 출장은 야당에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출장과의 비교는 저열한 사기 정치라며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출장은 출장 비용도 국토부와 공항공사 출장단과 국회 사무처 경비에서 나온 공무출장이라며 출장비를 허위로 주장한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김 원장은 커피값까지 문제 삼다 3억 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물쓰듯 위선자라며 김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김기식 원장의 사퇴 쪽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청와대는 입장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정의당은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원장이 불거진 의혹을 잠재울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자격 시비가 벌어져 궁극적으로 정부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오늘도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엿새째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제목이 데스노트의 공포입니다. 이 데스노트 하면 정의당이 떠오르는데 김기식 원장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을 했죠, 정의당이. 네, 그렇습니다. 그제 어제의 정의당의 기류를 보자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정의당이 오전에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기식 원장 거취에 대해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오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이 수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금융계의 개혁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겠느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있냐. 이런 것으로 끝없이 시달리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에게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 결자 해지의 시간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오늘 오전에 이정미 대표가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말인데 결국 정의당 관계자는 오늘 상무위원회들 간에 치열한 논의 끝에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가 당론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해임이나 경질을 요구한 건 아니고. 네, 정의당은 당초 김 원장 임명 소식에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를 밝혔지만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가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울 정도라는 판단에 따라서 그냥 사퇴 요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이 상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역시나 옥신각신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퇴에 이를 정도의 사안인지 정의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할 경우 또 다른 정쟁의 소지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두고는 당연히 또 이견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까지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그 사퇴는 없다 이렇게 항상 일축을 해왔었잖아요. 다른 입장은 지금 더 없는 거죠? 계속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경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건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장 거취에 대해 입장 변화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우호적인 정의당에서도 김 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어쩌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입장 변화가 그런데도 입장 변화가 없느냐 이런 추가 질문에도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냥 짧게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주 내에 김 원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청와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섯째 해임 불가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금요일의 법칙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의 법칙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낙마했던 고위직 인사들이 한 6명 있는데 그중 6명 중 4명이 금요일에 사퇴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금요일 그 자진 사퇴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그때 당시에 왜 상대 여성 몰래 뭐 혼인 신고했던 그 파장이 좀 일었기도 했고요. 또 황우석 사태에 그 연루된 논란을 빚었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도 역시 금요일 날 사퇴를 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역시 금요일에 사퇴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 해프닝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금요일 법칙이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혹시 김 원장이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금요일 사퇴에 대해서 왜 금요일 날 그럼 사퇴를 하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 뭐 금요일 날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보통 주말을 앞두고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퇴에 따른 그 파급력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혹시 금요일에 법칙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토요일자 있습니다. 신문이 좀 연수가 적고 일요일은 신문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위원님? 그동안에는 이제 정의당이 그 균형추 역할을 해왔었죠. 근데 정의당이 사퇴를 촉구한 건 균형추가 무너진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현 정부는 굉장히 여론조사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그 김기식 원장이 사퇴한다는 의견이 그 과반수가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그리고 지금 뭐 삼성증권 같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김 원장이 그 금융사를 감독할 만한 그 도덕적 그 실질적인 그로 이끌어갈 만한 그 도덕적 그 권위가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그 우려가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공방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퇴 압박의 고삐를 바짝 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서 김 원장을 엄호하는 데 힘을 쏟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였는데도 야당의 정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김기식 원장 고마해라. 이제 많이 버텼다 아이가. 이젠 김기식 금감원장 얼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당장 사퇴하고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그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 사용처 등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 원장에 대한 공격 정선을 확대하고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의혹 제기와 비난으로 문제를 키우고는 있지만 김 원장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 내 약간의 기류 변화로 읽어야 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김두관 의원의 문자가 공개돼서 이런 게 조금 감지가 되고 있죠.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그 김두관 의원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김기식 원장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민심을 청와대에 잘 전달했으면 한다. 이런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는데 또 이게 또 언론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된 겁니다. 저런 걸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보면 이제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김 의원 측은 당정 협의를 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민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 지도부의 인식과는 달리 내부 일각에서도 김기식 원장 자진 사퇴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야당 공세가 이어져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 6월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 내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김기식 원장 이 거취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지금 2건인가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앞서서 이도훈 위원께서 이제 과반이니까 그 사퇴에 찬성하는 부분이 과반이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조사가 나온 거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어제 전국 500명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50.5%가 김기식 원장 사퇴에 찬성을 했죠. 과반이 넘은 거죠. 반대는 33.4%, 잘 모른다 응답이 16.1% 나왔고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RN서치 여론조사입니다. 49.8%가
역시 사퇴에 찬성한다. 예. 사퇴 반대가 32.4%, 잘 모르겠다 17.7%인데요. 이 조사는 지난 10일 이틀 전에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싸우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너는 안 그랬느냐 하는데 이번 경우에도 이런 거 유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과거 외유성 출장 내역을 공개를 하면서 맞불을 놓은 건데요. 이 한국당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기식 흠집 내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과거 2015년 2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나홀로 출장과 보좌진 대동 출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타기 할 걸 하십시오. 김기식의 흠결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려는 민주당의 청와대 심부름센터다운 행동이 애처로울 뿐입니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2015년도 2차례에 걸쳐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2차례 해외 출장을 갔다는 건데요. 예. 특히 민주당은 보좌진 대동을 언급하면서 주요 일정까지 완벽하게 동선이 일치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 원장의 여성 인턴 논란을 에둘러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김 원장의 허물을 방패 삼아서 산적한 4월 임시국회 전체를 공전시키는 행위는 제1야당으로 적절한 처신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예. 이 한국당도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2015년 2월 출장의 경우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출장단에 포함돼 책정된 사항이고 2016년 12월 출장은 국회 사무처 국제국 경비로 이루어졌다는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완벽한 공무상의 출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원내대표의 2015년 2월 출장 비용은 항공료 등을 포함해서 1,16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 12월 출장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의 출장 비용 330만 원을 공항공사에서 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공방들.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냐.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올바른 예의가 아니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예. 그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정의당도 그 김기식 원장 그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아까 신보라 의원이 그랬나요? 청와대 심부름센터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과연 여당이 지금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청와대 민심이 이러니까 예. 또 그 6.13 지방선거 앞두고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김기식 그 원장 이제 물러나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차라리 그 건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기식 원장이 언론 소송비도 후원금으로 냈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이건 또 무슨 뉴스입니까? 그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남은 후원금으로 또 자신에게 제기가 됐던 민사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어떤 해당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식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사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또 정치 후원금을 이용해서 해결했다는 부분인데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놓은 상태인데 제가 아직까지 답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이 후원금으로 자기 송사를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아직 그 법리적으로는 선관위 유권 해석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예. 정치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을 자신의 민사 소송 비용으로 댔다. 여기까지는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굉장히 질타를 했었던 효성그룹에서 또 후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김기식 금융감독 그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인 2013년도에 예. 그 효성그룹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삼정 KPMG의 그 부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바로 이 김 원장이 후원금을 받기 전 약 한 달 전에 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일단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조현준 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횡령으로 인해서 유죄 확정을 하나 받았고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기업을 강하게 질타하고 본인은 이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당시 삼정 KPMG 부회장은 2013년 12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회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에게 400만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강모 부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낸 것은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후원금을 내시던 분이 또 냈으면 별 오해를 덜 받을 텐데 유일하게 이 김 원장한테만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또 김 원장은 또 2015년에는 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에게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식 원장이 참 이게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빨리 조사를 끝내라고 했다. 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에 그 우리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빨리 끝내라고 금감원에 요구를 했다는 건데 국회 정무위의 회의록을 보면요. 김 원장이 2014년 4월 9일에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최수연 당시 금감원장을 상대로 금융권에 대한 검사 기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당시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도쿄 지점장이 일본 회사에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 도쿄 지점에 대해서도 현지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빨리 이제 사건을 끝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김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 5월에 우리은행으로부터 경비를 받아서 중국 출장, 행사라고 하는 그 중국 출장에 다녀왔었죠. 근데 또 이 김기식 원장이 설립한 더 미래연구소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원래 여기저기 정책 관련 그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식 원장이 설립을 했던 더 미래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다량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의원이 그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자기가 관여하는 싱크탱크의 이 용역 일감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임위 연구 용역 발주는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와 위원장의 승인으로 진행되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 이런 정당한 연구 용역까지 문제 삼는 행태에 그저 놀랄 뿐이다. 연구소가 진행한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여야 간사 합의와 이 위원장 승인으로 진행되는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가 지난해부터 이 정책 연구 용역 발주 방식을 공개 경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공개 경쟁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이제 뭐 김기식 원장은 국회의원 때,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그때 정무위 간사를 하면서 자신과 친분 있는 연구소에 뭐 수의 계약 방식으로 1,000만 원씩 뭐 연구 용역 체결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거고, 또 거기서 낸 보고서 품질도 약간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를 뭐 그대로 받아 쓰는 등 약간 보고서 표절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김 원장이 의원 그 임기 종료를 앞두고로 몰아쓴 후원금 3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료 의원들에게 또 이 수백만 원씩 또 후원금을 줬다고요? 네, 의원 임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남은 이 정치 후원금으로 이른바 동료 의원들에게 선심을 썼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모두 16명의 동료 의원에게 자신의 정치 후원금으로 이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비용만 2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 대부분 김 원장이 소장을 지낸 더미래연구소 이사진들입니다. 활동을 같이 했던 의원인들인데요. 모두 김 원장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후원금 품앗이라는 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임기 종료 때까지 남은 정치 후원금은 소속 정당이나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냈었던 이혜성 이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이 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그 KBS 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사장으로 되신 분이 그 임명 과정에서 그 KBS 이사장하고 이사진들한테 아마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언론에 공개되니까 이제 이분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사표를 낸 거죠. 근데 노 대통령이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분을 그냥 임명하고 싶어서 그 KBS 노조하고 시민단체 몇 분을 이제 불러서 설득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부탁한 거는 좀 잘못이지만 그래도 KBS 한번 맡아서 하게 해줘 보자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반대한 분이 당시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던 그 김기식
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강하게 하니까 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알았다 하고 그냥 그 사표를 그 사장의 사표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옆자리에서 이제 이해성 전 수석이 봤으니까 그 어제 한 얘기가 노 대통령의 그 들이댔던 엄격한 잣대를 본인 스스로에게도 한번 들이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노사모 대표였던 그 노혜경 전 그 국정홍보 비서관도 원장이 이미 고갯길을 넘었으니까 사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김기식 원장의 이름이 안종범 수첩에도 들어있다는. 안종범 수첩이 왜 김기식 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가 김기식 원장의 낙선 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나온 거고요. 김기식 원장이 올 초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직접 밝히기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거 완전히 뭐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과 본인과 홍종학 의원의 그 이름이 거론된 게 결국은 재벌 개혁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 처리를 막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뭐 재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기식 원장 아직 공식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또 특정 뭐 매체랑 또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렇죠. 지난 일요일이었죠. 그때 보도 자료를 내놓은 것이 기자들을 상대한 것이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짤막한 입장문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는 계속해서 청와대가 대신해서 입장을 좀 내준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김기식 원장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사하고만 잇따라서 해명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8일에 서면 해명문을 냈지만 공식 기자회견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은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6년 5월에 19대 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을 다녀온 것은 관례적으로 쓴 것이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서는 민주당에서도 약간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말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김 원장의 처신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이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정확한 순서가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언론사라고 생각한 곳에 나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질문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난으로 문제를 키우고는 있지만 김 원장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 내 약간의 기류 변화로 읽어야 되는 것이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김두관 의원의 문자가 공개돼서 이런 게 조금 감지가 되고 있죠.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김기식 원장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민심을 청와대에 잘 전달했으면 한다. 이런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는데 또 이게 또 언론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된 겁니다. 저런 걸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보면 이제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김 의원 측은 당정 협의를 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민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 지도부의 인식과는 달리 이 내부 일각에서도 김기식 원장 자진 사퇴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야당 공세가 이어져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 6월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또 민주당 내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김기식 원장 이 거취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지금 2건인가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앞서서 이도현 위원께서 이제 과반이니까 그 사퇴에 찬성하는 부분이 과반이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조사가 나온 거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어제 전국 500명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50.5%가 김기식 원장 사퇴에 찬성을 했죠. 과반이 넘은 거죠. 반대는 33.4%, 잘 모른다 응답이 16.1% 나왔고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RN서치 여론조사입니다. 49.8%가
역시 사퇴에 찬성한다. 예. 사퇴 반대가 32.4%, 잘 모르겠다 17.7%인데요. 이 조사는 지난 10일 이틀 전에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외유성 출장을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사퇴에 이를 정도의 사안인지 정의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할 경우 또 다른 정쟁의 소지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두고는 당연히 또 이견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까지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그 사퇴는 없다 이렇게 항상 일축을 해왔었잖아요. 다른 입장은 지금 더 없는 거죠? 뭐 계속 또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경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건데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장 거취에 대해 입장 변화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우호적인 정의당에서도 김 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어쩌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입장 변화가 그런데도 입장 변화가 없느냐 이런 추가 질문에도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냥 짧게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내에 김 원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예. 청와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섯째 해임 불가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금요일의 법칙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의 법칙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낙마했던 고위직 인사들이 한 6명 있는데 그중 6명 중 4명이 금요일에 사퇴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금요일 그 자진 사퇴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그때 당시에 왜 상대 여성 몰래 뭐 혼인 신고했던 그 파장이 좀 일었기도 했고요. 예. 또 황우석 사태에 그 연루된 논란을 빚었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도 역시 금요일 날 사퇴를 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역시 금요일에 사퇴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 해프닝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 이제 금요일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혹시 김 원장이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금요일 사퇴에 대해서 왜 금요일 날 그럼 사퇴를 하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 뭐 금요일 날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보통 주말을 앞두고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사퇴에 따른 그 파급력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각종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정의당도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덕형 기자, 먼저 여야의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공방부터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그만두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기식 흠집 내기에 앞장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과거 2차례에 걸쳐 나홀로 출장이 있었다며 김기식 원장과 같은 출장은 야당에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출장과의 비교는 저열한 사기 정치라며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출장은 출장 비용도 국토부와 공항공사 출장단과 국회 사무처 경비에서 나온 공무 출장이라며 출장비를 허위로 주장한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김 원장은 커피값까지 문제 삼다 3억 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물 쓰듯 위선자라며 김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김기식 원장의 사퇴 쪽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청와대는 입장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정의당은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원장이 불거진 의혹을 잠재울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자격 시비가 벌어져 궁극적으로 정부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혹시 금요일에 법칙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토요일자 있습니다. 신문이 좀 면수가 적고 일요일은 신문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위원님? 그동안에는 이제 정의당이 그 균형추 역할을 해왔었죠. 근데 정의당이 사퇴를 촉구한 건 균형추가 무너진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현 정부는 굉장히 여론조사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그 김기식 원장이 사퇴한다는 의견이 그 과반수가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그리고 지금 뭐 삼성증권 같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김 원장이 그 금융사를 감독할 만한 그 도덕적 그 실질적인 그로 이끌어갈 만한 그
도덕적 그 권위가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그 우려가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공방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퇴 압박의 고삐를 바짝 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서 김 원장을 엄호하는 데 힘을 쏟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였는데도 야당의 정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김기식 원장 고마해라. 이제 많이 버텼다 아이가. 이젠 김기식 금감원장 얼굴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당장 사퇴하고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그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 사용처 등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 원장에 대한 공격 정선을 확대하고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의혹 제기와 청와대는 그러나 오늘도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엿새째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조석현입니다. 제목이 데스노트의 공포입니다. 이 데스노트 하면 정의당이 떠오르는데 김기식 원장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을 했죠, 정의당이. 네, 그렇습니다. 그제 어제의 정의당의 기류를 보자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정의당이 오전에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기식 원장 거취에 대해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오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이 수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금융계의 개혁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겠느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있냐. 이런 것으로 끝없이 시달리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에게도 별로 좋은 그 선택이 아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 결자 해지의 시간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오늘 오전에 이정미 대표가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말인데 결국 정의당 관계자는 오늘 상무위원회들 그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그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가 당론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해임이나 경질을 요구한 건 아니고. 네, 그 정의당은 당초 김 원장 임명 소식에 금융 개혁에 대한 기대를 밝혔지만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가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울 정도라는 판단에 따라서 그냥 사퇴 요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이 상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역시나 옥신각신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